안녕하세요. 한병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기출문제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데이터 분석 기획 과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강은 2022년 33회차로 출제된 문제를 기반으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특강의 내용에 있어서 유의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완벽한 복원본이 아닙니다. 또 일부 문항 같은 경우는 복원이 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문항도 있어서 그러한 문항은 제외했습니다. 여러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해서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실제 문제와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특히 보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로 채워 넣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시험 준비를 할 때 참고 자료로만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시중의 기출문제 문제집과 병행하여 학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획 문제는 9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객관식 8문항, 또 단답형 서술형 문항이 2개 해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부터 보겠는데요. 9번, 이 첫 번째 문제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 분석 기획 단계의 태스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비즈니스 이해, 범위 설정, 프로젝트 정의, 필요 데이터 정의 등등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랑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필요 데이터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제서부터 분석 기획 단계라고 나오고 또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데이터 분석 기술에 좀 더 익숙하신데 어떤 분들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참고 자료를 통해서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계층적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위험 대응 계책을 수립하는 거는 예상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4가지, 회피, 전이, 완화, 수용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계층적 프로세스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석 기획,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준비,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 분석, 네 번째 단계는 시스템 구현, 마지막 단계는 평가 및 전개인데요. 이 각각의 프로세스에 또 하위 작업들이 있습니다. 분석 기획에는 비즈니스 이해, 범위 설정, 프로젝트 정의 기획, 위험 회피 수립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준비에는 필요 데이터 정의, 데이터 스토어 설계, 데이터 수집, 정합성 검정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는 분석용 데이터 준비, 텍스트 분석, 탐색적 분석, 모델링 및 평가 검증, 모델 적용 등등이 있고요. 시스템 구현 프로세스에는 설계 및 구현, 시스템 테스트, 시스템 운영 등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전개에는 모델 발전 계획 수립, 프로젝트 평가 보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 문제에서는 이 계층적 프로세스에서 분석 기획 파트의 태스크를 물어봤는데 보기 중에 필요 데이터 정의가 나와 있었으니까 이게 우리 분석 기획 파트의 태스크는 아니니까 정답이 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된 문항들이 다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나온다면은 여러분이 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분석 마스터 플랜 수립 과정 단계 시 분석 과제 우선순위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분석 과제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대한 건데요.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 시급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보기 난이도라고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보기 데이터 필요 우선순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보기 비즈니스 효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 보기들 중에 몇 번일까요? 자, 한번 정답 열어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데이터 필요 우선순위인데 역시 우리 데이터 분석 기획이니까 참고자료 통해서 공부해봐야 되겠죠? 참고자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과제 우선순위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먼저 시급성과 난이도. 시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 중요도와 목표 가치 등등을 따지고요. 난이도의 경우에는 데이터 획득, 저장, 가공 비용, 또 분석을 적용할 때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또 분석의 수준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 혹은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얼마나 필요할 것 같은지, 그런 것들이 난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비즈니스적 효과, 리턴이라고 하죠. 지난 32회차에도 나왔던 개념인데 밸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투자 비용 요소, 영어로 인베스트먼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즉 규모와 다양성과 속도, 이런 것들이 인베스트먼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분석과제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이해하고 있다면은 방금 전과 같은 문제를 푸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하향식 접근 방식 프로세스 단계의 순서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문제 탐색 단계, 문제 정의, 해결 방안 탐색, 타당성 검토에 가나다라를 매기고 이들의 순서가 어떤 게 옳은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확한 순서는 몇 번인 것 같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열어보겠습니다. 정답은 좀 성의 없긴 하지만 가나다라네요. 문제를 먼저 탐색한 다음에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한 다음에 그 해결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로 하향식 접근 방식의 프로세스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잘 정리해 두신다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면 12번에서는 반대로 상향식 접근 방식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네요. 상향식 접근 방식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상향식 접근 방식의 데이터 분석은 지도학습 방법에 의해서 수행된다. 2번. 문제 정의가 어려운 경우 접근하는 방식이다. 3번.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 재정의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4번.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들 보기 중에 적절하지 않은 상향식 접근 방식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은 몇 번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열어보겠습니다.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거의 맞았는데 지도학습 방법이 아니라 비지도학습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지도학습 방법은 언제 이루어지죠?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에 레이블이 존재할 때 그 레이블에 맞아떨어지도록 학습을 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 정보가 없는 상향식 접근 방법이에요. 이때는 데이터를 일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단 돌려보고 거기서부터 통찰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때 활용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K-민즈 클러스터링 같은 군집 분석 방법. 한번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군집의 개수를 정해놓고 학습을 시켜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이런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데이터로부터 뭔가 통찰력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적용을 하는 것이 비지도학습 방법입니다. 영어로는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들은 상향식 접근 방식 프로세스에 대한 올바른 설명들이니까 또 잘 정리해 두신다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계층적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네요. 자, 영어도 좀 섞여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보기. 태스크는 단계를 구성하는 단위 활동으로 인풋, 아웃풋으로 구성된 단위 프로세스이다 라고 하네요. 2번 보기. 태스크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 품질 검토의 항목이 될 수 있다. 3번 보기. 스텝은 WBS의 워크 패키지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4번 보기. 페이즈는 프로세스 그룹을 통해 완성된 단계적 산출물이 생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보기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보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 열어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 설명은 단계를 구성하는 단위 활동이고 인풋, 아웃풋 단위 프로세스이다. 그러면 태스크가 아니라 스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대체 태스크가 뭐야? 스텝이 뭐야? 페이즈가 뭐야? 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참고 자료를 통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계층적 프로세스 모델은 페이즈, 태스크,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계라고 하죠. 페이즈는 최상위 단계입니다. 요거는 프로세스 그룹을 통해서 완성된 단계적 산출물이 반드시 생성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계가 각각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베이스라인으로 설정이 되어서 관리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버전 관리. 이때 버전 관리는 소프트웨어적 버전 관리가 아니라 configuration manage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 설정 관리라고도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런 걸 통해서 통제가 된다는 거 참고하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스크는요. 단계를 구성하는 단위 활동을 뜻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논리적 단위의 품질 검토 항목이 될 수 있고 여러 개의 태스크로 구성된다. 아까 전 설명이 거의 맞았는데 문제는 입력 자료, 출력 자료에 대한 언급은 스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1번이 정답이 됐는데 이 스텝은 마지막 계층입니다. 자, Work Breakdown Structure라고 하는 WBS 개념이 있죠. 이것에 워크 패키지에 해당을 하기도 하면서 인풋, 입력 자료입니다. 또 프로세스 앤 툴, 처리 및 도구라고 합니다. 아웃풋, 출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닛 프로세스, 단위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 단위 프로세스가 바로 이 스텝이라고 하는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층적 프로세스 모델 하면은 이 세 가지 용어를 토대로 또 그 안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어떤 개념인가를 정리해야 13번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정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척이나 방대한 내용이지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13번 문제를 풀었는데 15번으로 넘어오니까 14번은 어디 갔지 할 수 있죠. 이 기출문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기억에 의지해서 복원된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가 빠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1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분석과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묻고 있습니다. 한번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 정밀도는 실제 값이 true인 관측치 중에서 예측치가 적중한 정도이고 정확도는 예측한 것이 true일 때 실제 값이 true인 것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2번 보기. 안정성 측면에서 정밀도가 중요하며 분석의 활용 측면에서는 정확도가 중요하다. 3번 보기. 결과를 한번 내는 것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과 정교화가 수행되는 작업이 대부분이다. 마지막 보기. 분석 모델의 정확도나 복잡도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 적절하지 않은 거 무엇일까요? 자,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약간 설명이 정밀도, 정확도에 대한 부분이 틀려 있기 때문에 1번 보기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2번서부터 4번 보기까지는 올바른 설명인 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분석과제 평가 및 선정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어보고 있네요. 한번 보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
시급성은 분석 비용 및 데이터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그다음에 2번, 난이도는 현 시점에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비용과 범위 측면에서 쉬운 것인지 또는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3번 보기, 시급성이 높고 난이도가 높은 영역은 경영진 또는 실무 담당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4번 보기, 시급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전략적 중요도가 핵심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보기는 몇 번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1번 되겠습니다. 시급성은 분석 비용 및 데이터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라고 합니다. 이 분석 과제 평가 및 선정을 할 때는 난이도는 비용 범위 측면에서 판단하는 거고 시급성은 난이도가 높은 거 이런 것들은 의사결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 가능하다. 또 시급성의 판단 기준은 전략적 중요도가 핵심이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단답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답형 첫 번째 문제에서는 아래 빈칸에 알맞은 분석 주제 유형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분석의 대상과 분석의 방법이 각각 알려져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지, 영어로는 known, unknow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optimization, solution, discovery가 나와 있네요. 자, 오른쪽 위에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통찰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insight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한 칸만 비워뒀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 파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속어법으로 여기 인사이트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진술형으로 나와서 자, 다음 중 분석의 대상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분석의 방법이 알려졌을 때 알맞은 분석 주제 유형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은 답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아예 통째로 외워두시고 이런 경우는 옵티마이제이션, 이럴 때는 솔루션, 이때는 디스커버리. 이게 확률 높게 매년 4번 시험을 보면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답형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다음 아래 설명은 어떤 분석 모델 프로세스에 관한 설명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점증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처음 시도하는 프로젝트의 적용이 용이하지만 반복에 대한 관리 체계를 효과적으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복잡도가 상승해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분석 프로세스일까요? 자, 정답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한 정답과 실제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정답은 나선형 모델, 영어로는 스파이럴 모델이라고 하죠. 스파이럴 하면은 이렇게 점점 나선이 커지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선이 점점 커지면서 점점 프로젝트가 디벨롭 되면서 각각의 단계마다 조금씩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분석 모델 프로세스가 보면 폭포수 모델도 있고 나선형 모델도 있고 애자일 모델도 있고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요즘 조금씩 출제가 되는 추세니까 잘 정리하시면은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데이터의 분석 기획에 대한 해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